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 되는 새댁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여러분들의 사연을 즐기는 평범한 사람인데 오늘은 제 사연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사실 주위들 둘러봐도 그렇고 여기 사연들만 봐도 10월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아무튼 시자만 들어가면 왜들 그렇게 상식이 없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연 끊고 산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하지만 어떡하다 시가와 연 끊고 살게 되었는지를 알면 단순히 부러워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어느 누가 자기 부모를 욕하는데 참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욕 중에 패드립이 제일 악질이라고들 하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이 딱 그랬네요. 농담으로 포장해서는 심심하면 쓸데없는 말로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아닌 척하며 점잖 떨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 부모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시아버지가 저는 더 화가 납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이 좋은 편이에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그런 회사들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는 알콩달콩 2년 넘게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은 제법 잘 사는 편이에요. 물론 시가 쪽도 한때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과 시가는 데칼코마니처럼 정반대의 시간들을 겪어왔는데 일단 저희 집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도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뭣도 모르고 크게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고깃집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은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무리에 무리를 해서 오픈하셨다가 당시 돈으로 1억이 넘는 빚만 남기고 크게 망하셨죠. 물론 너무 어린 나이에 저였기에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거기다 부모님께서 어린 제가 상처받을까봐 아무런 티도 안 내셨거든요. 특히 못 팔고 남은 값비싼 특수 부위 고기를 매일같이 집에서 구워주시곤 했는데 장사가 망해서 남는 고기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이시지만 한 번씩 술 드시고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보면 당시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만큼 힘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실 수 없었던 부모님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명은 최소한 안정적인 벌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엄마가 식당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셨고 아버지는 도축과 육가공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우기 위해 다시 공부하시고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정육점을 열게 되신 거죠. 그렇게 단순히 고기만 파는 게 아닌 소세지와 떡갈비 그리고 돈가스 같이 2차 가공된 식품까지 파시면서 장사는 점점 잘 돼갔습니다. 특히 운이 좋게도 정육점 위치가 예술이었대요.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가 바로 근처에 있는 데다 인근에 학교가 몰려있던 동네라 한번 퍼져나간 입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 얼마 후 엄마 역시 식당 일을 그만두신 다음 다시 아빠와 함께 정육점을 같이 운영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망한 고깃집으로 인해 생긴 빚도 빠르게 전부 다 갚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 부모님은 육류에 대한 탄탄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대부분 성공을 거둔 결과 지금은 정육식당 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육식당이 있는 건물이 바로 저희 부모님 거죠. 하지만 시가 쪽은 저희 집과 정반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참 잘 나갈 때는 국내에서 내노라는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어깨에 제대로 힘주고 사셨다고 해요.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별다른 지원 없이 착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한 남편과는 달리 시누이는 공부에는 아예 뜻이 없었나 봐요. 그래도 서울의 중위권 대학은 보내야 하지 않냐며 시누이한테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킨 모양이에요. 아무리 시아버지께서 탄탄한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맘먹고 학원이나 과외들을 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를 말이죠. 거기다 결국 대학 진학에 실패한 시누이가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알바만 전전하며 서른이 다 될 때까지도 자리를 못 잡자 시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시누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그랬대요. 카페라도 하나 차려주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남편은 결사반대를 했다네요. 왜냐면 평소 시누이의 게으른 성격과 무책임한 모습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시부모님은 시아버지 퇴직금을 몽땅 시누이에게 투자해서 카페를 차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사를 너무 만만히 본 탓일까요?
아니면 잘해볼 생각조차 없었던 탓일까요? 카페를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서 대차게 싹 다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아버지 퇴직금을 한 번에 해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시부모님의 생활비는 매달 나오는 연금과 아시는 분은 아신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아는 분 회사에다 무슨 자격증을 맡겨놓고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게 있다네요. 뭐 그것까지 합쳐도 월 생활비 2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막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정육점을 한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하는 거죠. 시아버지는 그 연배의 대학교도 가장 좋은 곳을 나왔고 거기다 평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엘리트 코스만 밟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겨우 구멍가게 하나 운영한다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냐면서 비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냐. 정확한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평생 저희한테 손 안 벌릴 만큼 잘 살고 계시다고 받아쳤어요. 남편도 저희 아빠 엄마 입장을 대변해 줬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깔깔깔 웃으며 농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발끈하냐 하시더라고요. 마치 별것도 아닌 걸로 저랑 남편이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더 대박입니다. 겉으로는 시어머니에게 자중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가만히 시아버지 말을 듣고 있다 보면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괜시리 팩트 폭행해서 며느리 자격지심 건들지 말라는 거죠. 팩트 폭행이라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정육점 하는 게 정말로 창피해야 할 일인가요? 맞습니다. 저도 인정할 건 합니다. 저희 아빠랑 엄마 두 분 다 대학교 근처도 못 가셨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고등학교도 중퇴시고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학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리 과거에 많이 배우고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고 해도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번듯한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거기다 매달 1,000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성공한 거지. 비록 대놓고 손을 벌리시지는 않지만 수시로 생활비 걱정하시는 시부모님이 뭐가 그렇게 내세울 게 있다고 저희 부모님을 저리 무시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특히 저희가 결혼할 때를 돌이켜봐도 그래요. 아무리 남편이 군대 문제로 취직을 늦게 했다고 해도 모아놓은 자금이 저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성실하기만 하면 된 거라고.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진다며 아무 조건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시작하라고 신혼집 장만하는데 크게 도움도 주셨어요. 반면에 시부모님은 이미 자기 딸 카페 해주느라 더 이상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에게 별다른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모은 돈으로 인테리어와 혼수를 빠듯하게 하고 나니 남는 돈 하나 없었습니다. 뻔히 그런 상황 다 알고 있으면서 가끔씩 저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 직업 가지고 깔보듯 말할 때면 정말이지 속이 다 뒤집히는 기분이 들면서 다시는 시가에 발길조차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는 모습 때문에 아예 인연을 끊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제가 부처도 아니고 마음속 깊이 쌓이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며느리돌이라는 거 솔직한 말로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하긴 했습니다. 시가와 그리 멀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방문하고 또한 안부 전화도 자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잊을만 하면 저희 집을 무시하는 듯한 시어머니의 농담과 말리는 척하면서 자기만 고고한 척 위선을 떠는 시아버지가 점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가에 점점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또 지나가는 말처럼 넌지시 한 소리를 하십니다. 레파토리는 뻔하죠. 혹시 집해왔다고 유세 부리냐? 그래도 얼굴은 보고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문제는 진지하게 나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치겠는데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장난치듯 말한다는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화를 내자니 저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우라같이 밀고 아주 환장합니다. 참고로 남편이 있을 때는 자기도 슬슬 눈치가 보이는지 조심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자리에 없거나 저와 따로 통화를 할 때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제 인내심도 어느 순간 한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폭발해버린 사건이 생긴 거죠. 사실 결혼하고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시부모님한테 이따금씩 고기 선물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최상급 돼지고기며 소고기까지 가리지 않고 넉넉하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방문할 때 꺼내서 구워서 함께 먹곤 하죠. 물론 초반에는 뭘 이런 걸 다 보내주시냐며 감사 표시도 하고 과일 같은 선물도 교환하고 그러셨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나중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그랬어요. 그때가 한창 시부모님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라 저 역시도 감정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아니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는데 왜 자꾸만 일방적으로 선물을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저보고 사람이 그럼 못 쓰다고 꼭 인사를 받아야 마시냐며 아빠 마음에서 우러나와 선물하는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혼내시더군요. 사실 제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다면 아빠도 생각을 달리 하셨겠지만 그때는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도 큰 상처를 입으실 게 눈에 훤했거든요. 아무튼 한 번은 친정에서 저희한테 많은 양의 고기를 보내주시면서 이번 고기는 정말 비싸고 좋은 거라고 반은 저희가 먹고 나머지 반은 사돈네 가져다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빠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들고 갔죠. 확실히 비싼 고기라 그런가 맛이 다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두 분 다 한마디도 안 하시고 엄청 열심히 드시더군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정말 맛있지 않냐고 이렇게 맛있는 한우는 자기도 처음 먹어본다. 나중에라도 사돈 어르신한테 전화라도 한 통 넣어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표정이 시큰둥하게 변하더니 이게 무슨 한우냐고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먹어보니까 누린내도 장난 아니고 한우는 절대로 아니라면서 이런 식으로 손님들 기만하면서 장사하다가는 곧 망한다는 악담을 쏟아내는데 아니 지금까지 고기만 잘 드셔놓고 갑자기 웬 헛소리를 하시나 싶었네요. 그럼 우리 아빠가 한우도 아닌데 손님들 속여서 장사한다는 말씀인 거냐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디서 며느리가 되드냐며 오히려 더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같이 언성을 높였죠. 막말로 이게 한우던 아니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기껏 생각해서 가져온 성의는 아예 안 보이시냐. 솔직히 지금까지 생색내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안 드렸는데 이참에 할 말은 해야겠다 하고 지금까지 서운했던 거 전부 다 말해버렸어요. 잘 먹겠다는 인사나 고맙다는 말 따위는 못할 망정. 감히 누구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냐고 우리 아빠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때까지도 잠자코 듣고만 있던 시아버지가 버럭하시며 끼어들더라고요. 감이라니 어디 어른한테 그따위 말투를 쓰냐고 하면서 저한테 돌이킬 수 없는 말실수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 천박한 백정딸 받아줬더니 못 배운 거 티내냐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더러운 짐승피 묻혀가며 번 돈으로 유세 부린다고 하시는데 남편이 시아버지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그만 좀 하시라 소리치는 게 들리더군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이 대기업 출신이시면 뭐 할 거냐고 지금 당장 생활비 걱정하며 사시지 않냐. 적어도 우리 집은 돈 걱정은 안 하고 하신다고요. 거기다 아들 장가 갈 때 해준 것도 없어서 우리 집에서 더 많이 도와주신 것 뻔히 알 텐데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시면 될 걸 무슨 자격지심에서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따졌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님처럼 염치 없는 분들이 아니라는 게 오늘처럼 감사할 수가 없다는 말을 끝으로 결정타를 날렸네요. 남편은 옆에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동시에 시부모님한테 당장 사과하시라면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미동도 안 하고 저만 노려보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정말이지 답이 없다고 판단한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살아생전에는 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봤죠. 1시간인가 후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전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가에는 안 갈 거라 선언을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곧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해서 저한테도 미안하고 또 장인 장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그제야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네요. 그 후로 수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는 시가에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조리 말씀드렸고요. 충격을 받으신 아빠는 이제 일절 선물 같은 거 안 하겠다며 제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계세요. 조금만 마음을 넓게 썼다면 양가 집안 모두 서로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간장종지보다 더 좁은 심보 때문에 모든 걸 그르친 게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생각하려 노력 중이에요.
제 가정과 저희 부모님만 챙기면 되잖아요. 하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제 앞길만 챙기면서 살 수 있게 많은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